안녕하세요. 라키아TV 이은성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신장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신체 증상편 영상을 올렸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마이크도 없이 그냥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잘 못 알아듣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번에 재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1년 동안 신장으로 고생을 했어요. 처음에는 신우신염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계속 재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듣는 항생제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됐고, 그래서 1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의 체험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신체 증상편, 미용편, 감정편, 운세편에 이르기까지 4편의 동영상으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체험담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의심 증세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본 영상의 증상들은 만성신부전과 같은 그런 질환들의 증상이 아니고요. 신우신염과 같은 그런 신장질환이나 아니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초기의 증세들이라고 보면 무난할 것 같아요. 10년간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을 하는 사람이 3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만성신부전으로 갈 때까지 모르고 방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신장은 어느 정도 나빠지기 전까지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말기 신부전까지 진행이 돼버리면은 참 되돌리는데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신장은 좋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답니다. 반면 초기에 얼른 알아챈다면 그만큼 관리를 빨리 시작하게 될 거고, 그러면 만성신부전까지 가는 불상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신장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났던 증상, 첫 번째는 오심과 구토였어요. 속이 굉장히 메스껍고 울렁거려서 저는 처음에는 위장관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신장에서 노폐물을 배설하지 못해서 우리 몸에 독이 쌓이면서 그런 증세가 나타났던 거였어요. 둘째, 소변의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소변량이 늘어나고 소변 횟수가 잦아졌어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니까 소변량이 확 줄어들면서 콜라 색깔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신장질환 초기에는 소변을 농축시키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소변 횟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염증이 생기고 체액이 저류되어서 부종이 생기면서 소변량이 확 줄어들게 돼요. 그러다가 만성화되면 거품뇨라고 하는 단백뇨가 생기게 되죠. 셋째, 오한과 발열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신우신염 등 감염성 질환일 경우에만 나타나게 되는데요. 신부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으실으실 춥고 열이 나고 그러면 흔히 감기 몸살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몸살 치료만 하고 끝내기 쉬운데, 그때의 소변의 변화를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넷째, 후두통이 생겼습니다. 보통 두통은 앞이나 옆이나 정수리가 아픈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딱 뒷머리만 아프더라고요. 방광경락이 뒷머리를 지나가는데 소변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지 뒷머리가 아픈 게 아주 특징적이었어요. 다섯째, 등, 허리가 아프다. 제가 허리를 다친 적도 없고 무리하게 허리를 쓴 적도 없는데, 이 손으로 이렇게 두들겼을 때 손에 닿는 부위 있죠? 그 부위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저도 그때서야 알아채고 부랴부랴 병원을 갔어요. 급성 신우신염의 경우 72시간 이내에 빨리 항생제를 써야지 그 시간을 놓치면은 나중에 입원해야 될 수도 있어요. 4일차부터 급격하게 나빠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만성 신우신염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신우신염으로 시작해서 신부전까지 발전하는 사례도 있으니까 골든타임 놓치지 마세요. 그렇게 처음에는 등이 아파오다가 나중에는 옆구리까지 아파온답니다. 여섯 번째, 허리가 시리고 차다. 통증은 이렇게 손으로 두들겼을 때 위쪽에 주로 왔는데, 그 아래쪽 허리 잘록한 부위 있죠? 드라이아이스 띠를 두른 것처럼 굉장히 시리고 차게 느껴졌어요. 괜시리 허리가 시리고 차다는 분,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일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7번째,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재생전에 그렇게 극심한 피로는 처음 느껴봤어요. 신장은 노폐물을 계속 걸러내고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몸 안에 노폐물이 쌓이잖아요. 이게 피로의 원인이 돼요. 또한 세포가 구석구석 영양소를 받아야 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약국에 있는 온갖 피로회복제를 다 복용을 했는데도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치료를 끝내고 나니까 피로가 싹 가시더라고요. 정말로 신장은 인체 에너지의 가장 밑바닥을 받치고 있는 힘인 것 같아요. 8번째, 빈혈이 생겼습니다. 신장에서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골수에서 적혈구 생성을 조절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다지 빈혈 증세가 심하지 않았는데 이게 자꾸 장기화되다 보니까 빈혈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 걸렸던 신우신염이 대형병원 획득석 내성균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항생제가 잘 듣지 않았고 좀 듣는 듯 하다가 또 며칠 있으면 또 재발하고를 반복했어요. 그러다 보니 상당히 만성적으로 끌고 가게 되었는데 10개월 이상을 계속해서 재발을 반복을 했고 그러다 보니 후유증까지 거의 1년을 고생을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빈혈까지 생겼고요. 9번째, 앞니가 시큰거리고 치주염이 생겼습니다. 치아는 신장의 기운이 떨어지면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요. 제가 치아와 잇몸에 아무 문제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신우신염이 오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바로 치아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신장질환이 치료가 되고 나니까 언제 아팠느냐는 듯이 바로 말짱해졌어요. 특이한 게 치아에도 반사구가 있어요. 앞니가 신장 반사구예요. 그래서 그런지 앞니만 유독 시큰거리면서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10번째, 부종이 생기고 갑자기 살이 쪘다. 처음부터 부종이 생긴 건 아니고요. 좀 진행이 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눈두덩이가 붓고 그리고 발목과 종아리 부위가 붓는데 마치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 올랐어요. 그리고 허벅지, 엉덩이 이런 곳에 갑작스럽게 막 살이 붙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하루에 무려 2kg가 불어난 적도 있었어요. 어제까지 잘 입던 바지가 오늘 갑자기 딱 걸리는 심정 알란가 모르겠네. 한 번째,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습니다. 뭐 등, 다리, 오금 이런 데가 살살 가려워지기도 하고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졌어요. 이는 신장에서 노폐물을 배설하지 못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 건조해지면 가려움증이 더 심해져요. 12번째, 팔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칼륨이 잘 배설이 되지 않으면서 고칼륨 혈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칼륨 혈증은 저는 신부전이 아니었음에도 갑작스럽게 신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일시적으로 칼륨 수치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나타났던 증세가 손발도 저리면서 엄청나게 다리가 무거웠어요. 그래서 가방 무게는 한 벽돌 한 5-6개는 더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무게로 느껴졌고요. 팔목에는 꼭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달아놓고 걸음을 옮기는 듯이 엄청나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13번째, 기억력 감퇴가 일어났습니다. 두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특히 기억력은 신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뭘 해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14번째, 시력이 떨어지고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원래 눈은 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의외로 신장이 나빠져도 시력 저하가 온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제가 원래 시력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깨알 같은 글씨를 보는데 아무 문제점이 없었는데요. 흐리고 침침해져서 그 깨알 같은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시 깨알 같은 글씨를 잘 봅니다. 15번째, 뼈와 관절이 아프고 약화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인의 배출이 되지 않으면서 인이 몸속에 축적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뼛속에서 자꾸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골다공증이 생기기가 쉽고 그러면 당연히 뼈가 약해지겠죠. 약해진 뼈는 뻐근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쉽게 골절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16번째, 귀가 꽉 막히는 느낌과 청력이 떨어졌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귀와 신장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정말로 청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신장 관련 영상을 여러 개를 올렸었는데 그 중에서 신체 증상편 영상이 마이크 없이 녹음이 되는 바람에 좀 소리가 작게 들어갔어요. 일반적인 경우에 소리를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청력도 또한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소리는 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영상을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이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독 그 영상에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촬영까지 하게 되었고요. 이제 이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더 이상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면 안 돼요. 자, 이제까지 신장이 안 좋았을 때 나타났던 신체 증상편을 말씀드렸는데요. 인간이 노화될 때 나타나는 증세들과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친다는 거 눈치채셨나요? 인간은 나이 50세부터 한 해마다 일씩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90세가 되면 정상적인 사람도 60%밖에 신장 기능이 남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신장 기능 잘 지켜야 되겠지요. 제 채널에 신장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 신체 증상편 이외에도 미용편, 감정편, 그리고 운세편까지 다 만들어 올려놓았고요. 그리고 신장이 좋아지는 방법, 또 만성신부전 예방하기 등 여러 가지 신장 관련 영상이 있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요.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신장 관련 영상도 또한 앞으로도 쭉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도 해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행복하세요.